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 좀 정리해 봤어요. 그 중에서도 기술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건설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 기준이라는 걸 다 충족하셔야 되는데 그 등록 기준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기술자 부분이시죠. 각 면허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기술자의 수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으셔야 되냐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모든 면허에 대해서 이 자격증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오늘은 공동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 좀 골라봤어요. 자, 첫 번째로 자, 기술자가 자격증이 2개 이상 있다. 나는 뭐 건축도장 기능사도 있고 뭐 전산운영 건축제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나 한 명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격증이 다양하니까 뭐 2명으로 그냥 인정해 주진 않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내건축공사 면허 취득하시려면 기술자 2명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내가 실내건축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2개를 갖고 있다 해도 1위는 그냥 1 자격만 인정되세요. 그래서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사람으로 2분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이 사람이 자격증은 있는데 이 2명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똑같아요. 이것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또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되게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건축도장 기능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자님 2분이 전부 다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한 명 한 명 다른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다른 걸 갖고 계시던 2분이 똑같은 걸 갖고 계시던 관계없이 2명 모두 인정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격증 없는 데서는 좀 제일 쉬운 자격증 2분이서 같이 응시하셔서 따셔서 면허 내시는 곳도 많이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나 사내이사, 뭐 등재된 임원, 뭐 감사 이런 사람들도 기술자로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직원이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직원이어도 되고요. 대표님이셔도 되고 뭐 사내 이사님이셔도 되고 다 돼요. 다만 이 분들이 우리 회사에 소속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소속이라는 것은 4대 보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죠. 그건 괜찮아요. 대표여서 안 된 거니까 4대가 아니고 3대만 돼 있어도 관계는 없고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이 안 돼 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건강보험이라던가 다른 것들이 되어 있어서 소속되어 있다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면은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정말 많이 문의하세요. 지금 우리 기술자로 들어갈 사람이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에요. 기술자로 인정되나요? 안 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4대 보험 등록되어 있거나 뭐 다른 걸 뭐 운영을 한다거나 다 안 돼요. 그러면 간혹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아, 내가 지금 건설업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데가 취업은 되어 있으나 거기는 건설업이랑 관계가 없는 업종이에요. 이거 제조업이에요. 도소매업이에요. 아예 건설업이랑 상관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니, 나는 그 다른 회사에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그냥 마케팅 직원으로 돼 있어요. 격리로 돼 있어요. 안 됩니다. 무조건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이중으로 취업되어 있는 회사가 업종이 뭐던 간 내가 하는 일이 뭐던 간 상관없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또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 또는 내가 법인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어. 기술자로 인정되나요? 마찬가지로 안 되세요. 무조건 면허 취득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아는 곳은 그 기술자가 홍길동 씨가 개인 사업자도 있는데 어디 그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던데 기술자로 되어 있던데 이거 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사실 좀 많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적발되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고 적발되지 않았다는 건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1인 개인 사업자여서 별도의 4대 보험 등록이 의무가 아닌 곳. 그래서 그냥 지역 가입자처럼 보험이 등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소속되어 있는지 다른 데에 소속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는 서류가 4대 보험 관련 서류예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등록이 안 돼 있으니 안 걸렸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사 입찰을 받아서 입찰 대상 요즘에 특히 경기 서울 쪽은 실태조사 엄청 까다롭게 하죠. 그래서 기술자들 소득 증빙 것까지 다 떼어봐요. 그래서 이 회사 말고 다른 데서 소득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다른 겸업하고 있네? 요것도 다 조사해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되거나 또 무작위 실태조사 걸렸을 때 그런 기술자가 겸업을 하고 있다는 것,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영업정지 대상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상 안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요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면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기술자를 이 면허에도 쓰고 저 면허에도 쓰고 이렇게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이거는 어떤 면허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제가 다양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 그래서 홍길동 씨가 전기공사업 기술자로 들어가 있어. 근데 홍길동 씨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도 기술자에 양쪽에 다 넣고 싶어. 안 돼요. 각각 있어야 돼요. 전기공사업 기술자 따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따로 요렇게 있으셔야 되고. 자, 예를 들어 다른 예로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요. 뭐 또는 소방시설이 있다고 해도 돼요. 근데 건설업 면허를 내야 돼. 역시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만약에 건설 면허를 2개 이상 취득하려고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도 또 취득하려고 해. 그러면 회사당 딱 한 번에 한해서 중복 특례라는 걸 신청하실 수 있어요. 중복 특례를 신청을 한다면 기술자 한 명만 중복이 가능하게 돼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공사업은 기술자가 5명이어야 되고 실내건축은 2명이어야 되니 원래는 7명이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명이 있기에 총 6명으로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특례는 한 회사당 딱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리고 건설 면허가 2개 이상이라는 전제예요. 요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우리가 소방시설 쪽.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가 있는데 소방시설 설계업 면허를 또 낼 거야.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가 있는데 소방시설 관리업 면허를 또 낼 거야.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자 겸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술 인력 겸직 범위에 대해서 여기 쭉 정리가 해놓은 게 있어요. 뭐 일반 소방을 냈을 때 뭐 전기 분야를 할 경우 뭐 이렇게 된다. 또는 뭐 설계업을 할 때 뭐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겸직 가능 부분은 사실 면허별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해솔 CNI 031-698-2316 여기로 전화 주시면 지금 어떤 거를 낼 거다라는 계획에 맞춰서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기술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또 도움이 되실 만한 걸로 준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